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세계 금융의 심장부는 지금 기이할 정도의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는 비어 있고 거대한 전광판들은 꺼져 있거나 의미 없는 대기 화면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은 일주일 중 데이터가 가장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뉴욕과 런던의 객장이 문을 닫고 청산소들이 일괄 처리 프로세스를 가동하며 장부를 대조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가장 지루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필수적인 배관 작업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배관에서 방사능 폐기물과도 같은 치명적인 신호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금융 인프라가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깜빡이었습니다. 고빈도 매매와 초단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폭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미세한 깜빡임입니다. 폭발은 눈에 보이지만 깜빡임은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즉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거래소의 데이터 피드에서 시스템의 지급 능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블랙아웃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CME의 1일 인도 통지서 보고서를 추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이것은 실물 금속의 이동을 추적하는 성배와도 같은 데이터입니다. 누가 금을 샀고 누가 창고에서 금을 꺼내갔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침묵뿐입니다. 데이터 필드는 0으로 채워져 있고 타임스탬프는 갱신되지 않은 채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누락은 금 시장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변동성을 기록했던 지난주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우연은 범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행 강도 사건의 디지털 지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 데이터의 누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심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매일 CME는 두 가지 핵심 숫자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계약이 사고 팔렸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샀고 당신이 팔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발행 및 중지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그 거래된 계약들 중 실제로 실물 인도로 이어진 것이 몇 건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내가 계약을 샀고 나는 종이로 된 수익이 아니라 실제 금괴를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두 숫자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100명의 사람이 실물 인수를 요구하며 줄을 섰다면 보고서에는 반드시 100건의 인도 통지서가 발행되었다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 균형이 무너지는 징후를 지속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거래량 수치는 대규모 인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지만 정작 실물 이동을 증명하는 보고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나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보고서 업데이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CME 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 보고 문제라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라는 단어는 금융 엘리트들이 우리는 더 이상 장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기업적 완고거법입니다. 대중은 이것을 단순한 컴퓨터 버그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IT 부서가 코드를 수정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CME는 비디오 게임 서버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몰린다고 해서 버퍼링이 걸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경제의 중추 신경계입니다. 그들은 이중화 시스템, 백업 서버,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200만 온스의 금이 인도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주말에 우연히 글리치를 일으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트 녹스의 금고문이 트럭 수송대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연히 열려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버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와 다크 웹 포럼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트 타이푼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발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지원 해킹 그룹의 코드명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조용히 침투해왔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내부에서 전력망의 제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전쟁을 대비한 사전 배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가장 중요한 타겟을 놓쳤습니다. 전력망보다 더 치명적인 인프라, 바로 금융결제 레이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리스크 관리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가설은 이것입니다. 만약 솔트 타이푼이 CME를 파괴하기 위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해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의 은행 강도는 복면을 쓰고 총을 들고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장부를 해킹합니다. 그들은 매칭 엔진, 즉 누가 어떤 계약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유령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코드를 삽입합니다. 이 코드는 해커의 주문을 다른 모든 주문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들은 등록된 금고에서 실물 금속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지만 동시에 그 유출 사실이 보고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그들은 금을 훔치고 있지만 보안 카메라는 금고가 가득 차 있는 5분 전의 영상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오늘의 글리치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CME가 오늘 보고서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 컴퓨터가 주말 정산을 위해 장부를 대조하려고 시도했지만 금고에 있어야 할 금이 0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50톤의 금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는 순간 알고리즘은 붕괴합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우리 금고는 비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선언하고 주말이라는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라진 금을 찾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구제 금융을 구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의 선체에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오류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시장의 예민한 코는 이미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그것은 유동성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때 데이터를 숨기는 기업은 없습니다. 오직 지급 불능 상태일 때만 장부를 닫아 걸고 커튼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컴퓨터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골절이라는 증거는 가격의 움직임, 즉 프라이스 액션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보고 오류라면 차익 거래를 수행하는 아비트라지 봇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욕, 런던, 뭄바이 간의 가격 균형을 맞추는 알고리즘들은 일일 보고서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밀리초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피드에 의존하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봇들조차 멈췄습니다.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금융 시스템이 자랑하던 효율적인 시장 가설은 오늘부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데이터 오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 침묵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아래서 숫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비명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보여주는 이상 징후를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전에 우리는 이 범죄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산망 마비가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복도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지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바로 솔트 타이푼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이버 보안업계는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국가 지원 침투 보고로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수장에서 발견되었고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에서 발견되었으며 전력망의 제어 시스템 내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주류 언론은 이를 사전 배치라고 불렀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미국의 불을 끄기 위해 논리폭탄을 심어두는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가들은 진짜 표적을 놓쳤습니다. 불을 끄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 현대 문명의 생명줄인 금융결제 레이어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 월스트리트의 리스크 관리자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론은 명백합니다. CME에서 발생한 글리치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기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트 타이푼이 거래소를 파괴하기 위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약탈하기 위해 해킹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세기의 국가는 더 이상 군대를 보내 금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전입니다. 해커들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매칭 엔진에 침투하여 누가 어떤 계약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인도 통지 알고리즘의 백도어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위험 관리 시스템 보고되지 않는 유령 수요를 생성해냈습니다. 이것을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토콜의 작동 원리는 섬뜩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해커는 시스템 내부에 유효한 실물 인수 요구서를 발행합니다. 전산 시스템은 이를 승인하고 금고 관리자에게 금괴를 반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금은 트럭에 실려 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커가 심어둔 코드는 이 반출 기록이 중앙 원장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즉 그들은 금고 관리자에게는 문을 열라고 명령했지만 보안 카메라에게는 텅 빈 복도만 계속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CME의 데이터가 불규칙한 패턴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눈이 먼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막대한 양의 금괴가 등록, 카테고리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개인 그림자 계좌로 명의가 변경되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수영장에 물을 빼내고 있었지만 수위 계측기는 항상 가득 참을 가리키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CME가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 조작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고 오류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 주말 정산을 위해 물리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들은 지도와 영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500만 온스의 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선반은 비어있는 상황. 이것은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즉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기술적 문제라는 발표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버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금속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보고 시스템을 셧다운시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다면, 즉 설명할 수 없는 적격 재고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행한다면 그 즉시 전 세계적인 뱅크런이 촉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점수판을 꺼버림으로써 점수를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왜 명백한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했듯이 미국이 플라자 합의 2를 통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중국 경제를 질식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응할 비대칭 무기가 필요합니다. 코맥스, 상품 거래소를 고갈시키는 것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물리적 담보물을 훔쳐냄으로써 그들은 서구권의 디폴트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라는 왕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의 약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 밤에 침투하여 보물 창고를 비워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모든 현상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뉴욕과 뭄바이 사이에 283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는 단순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도난 사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머니, 즉 정보를 가진 거대 자본은 이미 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록된 재고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뉴욕에서 거래되는 종이 계약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약들은 이미 털린 금고에 대한 청구권일 뿐입니다. 사이버 전쟁은 이제 이론의 영역을 넘어 물리적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 즉 실물을 훔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만약 솔트 타이푼이 정말로 결제 레이어를 무력화시켰다면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은 단순한 변동성 장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현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CME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여 신뢰를 파괴하거나 금속이 사라졌다고 인정하여 가격을 파괴하거나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서구권은 도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고 시스템을 폐쇄했지만 가격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커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차익 거래봇들은 장부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수학의 세계로 이끕니다. 283달러라는 격차가 증명하는 약탈의 성공 여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학은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학은 CME 그룹의 보도자료나 기술적 어려움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학은 오직 등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방정식, 즉 장소 A의 가격은 장소 B의 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0으로 나누기 오류를 일으키며 붕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우주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283달러의 이상현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저녁, 주요 시장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전자 거래 데스크와 실물 금괴 네트워크는 여전히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의 종이 가격, 즉 금속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선물 계약의 가격은 대략 2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뭄바이의 실물 가격, 여러분이 실제로 킬로바를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48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가격을 빼보십시오. 정확히 283달러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는 고빈도 매매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연결 속도를 0.003초 단축하기 위해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수억 달러를 씁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24시간 스캔하며 가격 차이를 찾아내는 아비트라지 봇을 운영합니다. 만약 뉴욕의 금값이 뭄바이보다 단 1센트라도 싸다면 봇은 즉시 뉴욕에서 매수하고 뭄바이에서 매도합니다. 그 1센트의 이익을 순식간에 확정짓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번 반복되는 무위험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283달러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봇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모든 헤지펀드, 모든 은행, 모든 알고리즘이 트럭을 후진시켜 물량을 쓸어 담아야 합니다. 그들은 두 손으로 뉴욕의 금을 매수하고 뭄바이에서 매도하여 가격이 다시 붙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스프레드는 몇 초 만에 닫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닫히지 않았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입을 벌린 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도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283달러짜리 지폐를 줍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금속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트라지 거래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뉴욕에서 싼 종이 계약을 산다. 2단계, 실물 인도를 받아 뭄바이로 배송하여 판다. 봇들은 1단계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단계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혹은 컴퓨터를 통제하는 리스크 관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계약을 매수하면 결코 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CME 금고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곧 지급 불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달러의 계약을 샀는데 거래소가 금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강요한다면 거래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종이 가방만 든 채 멍하니 서 있게 되고 뭄바이의 가격은 더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봇들은 꺼졌습니다. 킬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들은 인도 불이행의 리스크를 계산했고 그 리스크가 무한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아비트라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비트라지가 죽으면 글로벌 시장도 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금값이라는 단일 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짜인 뉴욕 가격과 진짜인 뭄바이 가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미국 시장은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마치 TV를 10달러에 판다고 광고하지만 막상 가게에 들어가면 진열장이 텅 비어있는 상점과 같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살 수 없습니다. 그 가격은 유령입니다.